혹시 여러분의 다리가 예전보다 약해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을 먹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며 최선을 다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말이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몇 년 전보다 왜 더 힘들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먹는 음식 중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근육 손실 관절 통증, 균형 감소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리의 힘, 이동성, 자립성을 조용히 앗아가는 과일을 먹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유익했던 과일이 나이 든 몸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최악인 7가지 과일과 각각이 어떻게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관절을 손상시키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빼앗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면 댓글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 파인애플 산성의 침입자입니다. 파인애플 한 조각을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은 적이 있나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효소 덕분에 한겸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파인애플은 겉보기와 달리 치유의 영웅이 아닙니다. 특히 독립적인 생활의 기반인 다리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더 약해지고 관절은 민감해지며 신진대사는 느려집니다. 파인애플은 높은 농도의 천연산과 당분으로 인해 숨은 위협이 됩니다. 상큼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혈액순환에 큰 타격을 줍니다. 혈당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 다리의 미세한 모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은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다리가 피로하고 무겁고 약해집니다. 파인애플의 산도는 나이 들며 생기는 관절염 같은 상태로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이유 없는 뻣뻣함이나 발목에 화끈거림을 느낀 적 있다면 이 과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약의 효과를 너무 약하게 또는 강하게 만들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피해를 느끼지 못하지만 몇 주, 몇 달, 몇 년에 걸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과일이 균형 감소, 부종 증가, 우편함까지 걷거나 좋아하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신뢰했던 것이 가장 깊이 배신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만 숨은 위협은 아닙니다. 다음 과일은 더 흔하고 더 교묘합니다. 지금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수십 년 동안 근육에 좋다고 들었을 겁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정보를 유용하게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 설탕의 함정입니다. 바나나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편리하고 칼륨이 풍부하며 에너지를 북돋아줍니다. 수십 년 동안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몸에 연료를 공급하며 회복을 돕는다고 들었죠. 하지만 나이 든 몸에는 바나나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다리의 힘을 위협하는 가장 조용하고 교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바나나가 위험한 이유는 높은 천연 당분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 일시적인 에너지를 느끼죠. 하지만 이 급등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듭니다. 신진대사가 느리거나 당뇨병 전 단계인 어르신들에게 이는 염증과 피로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고 특히 식사 후 다리의 무거움, 뻣뻣함, 부종이 지속됩니다. 바나나는 또한 수분 저류를 촉진합니다. 앉아있을 때 발이 붓거나 발목이 조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건강한 바나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수분 축적은 관절과 근육에 추가 압력을 주어 매 걸음이 더 힘들게 느껴지게 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칼륨과 수분 저류가 위험한 조합이 되어 순환과 관절 불편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바나나로는 피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먹는 것처럼 자주 먹으면 이 믿음직한 과일은 서서히 힘을 빼앗는 힘이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바나나보다 작은 과일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먹기 쉬워 대부분이 한 줌씩 먹으며 완벽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관절을 염증으로 만들고
요산을 증가시키며 밤에 발가락에서 느껴지는 화끈한 통증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도, 작은 염증 폭탄입니다. 포도는 무해해 보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기 쉽죠. 항산화제, 심장 건강, 천연 단맛으로 항상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작은 과일은 다리 관절 일상적 이동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포도가 나이 든 몸에 위험한 이유는 높은 과당 함량 때문입니다. 과당은 거의 전적으로 간에서 처리되는 설탕입니다. 포도는 작고 과식하기 쉬워 과당을 과다 섭취하게 되며 이는 지방과 요산으로 변합니다. 요산은 무릎, 발목, 발가락 관절에 쌓여 염증, 뻣뻣함, 통풍 같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밤에 엄지발가락에 화끈거림, 짧은 산책 후 종아리 통증, 사라지지 않는 부종, 이 모든 것의 숨은 반가쇠가 포도일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과식하기 너무 쉽다는 점입니다. 한 줌이 두 줌, 세 줌이 되죠. 어느새 디저트보다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설탕은 관절뿐 아니라 전신에 만성적인 저급 염증을 일으켜 치유를 늦추고 피로를 악화시키며 다리 힘을 조금씩 빼앗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포도는 안전한 간식으로 여겨지지만 그 무해한 겉모습 아래에는 자유로운 이동 통증, 없는 걷기, 부종 없는 서기를 줄이는 힘이 있습니다. 포도처럼 작은 것이 이렇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거의 물로 이루어졌지만 혈액에서 순수한 설탕처럼 작용하는 과일의 영향은 어떨까요? 목마를 때 찾는 과일이지만 힘을 조용히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과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수박 속이는 수분 공급자입니다. 수박 한 조각은 위로가 됩니다. 여름 오후 뒷마당 모임, 달콤하고 차가운 단순한 기쁨을 떠올리게 하죠. 어르신들에게는 종종 안전한 간식으로 여겨집니다. 칼로리가 낮고 대부분이 물이며 소화가 쉽죠. 하지만 이 무해한 과일이 다리의 힘을 서서히 빼앗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상큼한 맛과 높은 수분 함량에도 불구하고 수박은 과일 중 가장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집니다. 이는 혈당이 급등한 후 급락해 몸이 염증에 시달리고 피로하며 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느린 신진대사나 인슐린 저항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 설탕 급등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로 인해 순환이 약해진 다리에서 전신 염증을 부추깁니다. 무릎이 더 뻣뻣해지고 발목이 자주 붓고 짧은 산책 후 종아리가 무거워집니다.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빼앗아 매 걸음이 더 피로하게 되고 균형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도처럼 수박도 과식하기 쉽습니다. 한 조각이 두 조각, 세 조각이 되죠.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가벼운 질감에 속지 않습니다. 설탕을 보고 인슐린으로 반응하며 계단을 오르거나 일어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통증, 조임, 염증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처럼 느껴지는 과일이 설탕처럼 작용하며 다리를 돕지 않고 조용히 지치게 합니다. 수박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면 수십 년 동안 건강과 면역의 상징으로 여겨진 과일은 어떨까요? 아침 식탁과 주스잔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지만 매일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일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렌지 산성의 잠입자입니다. 오렌지는 오랫동안 건강의 이미지였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점심에 신선한 조각,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상적인 루틴이 되었죠. 비타민C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건강한 선택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오렌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더 복잡하고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밝은 색과 상쾌한 맛 뒤에는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구연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조직이 민감해지고 연골이 마모되며 염증이 흔해집니다. 오렌지는 불행히도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을 자극할 만큼의 천연산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의 뻣뻣함, 오래 앉았다가 느끼는 엉덩이의 둔한 통증.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매일 섭취하는 산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단독으로 먹거나 주스로 마실 때 혈당을 급등시키는 천연 당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산과 설탕이 함께 다리 전체에 염증을 부추겨 부종, 불편함,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더 나쁜 점은 이 모든 것이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아침 주스를 마시며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절은 조용히 대가를 치릅니다. 평생 신뢰했던 과일이 더 이상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안합니다. 건강의 명성을 가진 오렌지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깨끗해 보이고 신맛이 나며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오해받는 과일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날 것으로 심지어 잠자기 전에 먹었을지도 모르며 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청사과 신맛의 반가소입니다. 청사과는 종종 더 건강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톡 쏘고 아삭하며 붉은 사과보다 덜 달죠. 단 것을 줄이려는 어르신들에게 청사과는 완벽한 간식으로 보입니다. 깨끗하고 가볍고 소화에 좋죠. 하지만 상큼한 맛 뒤에는 대부분이 너무 늦게 깨닫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사과는 예방하려는 통증과 약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사과의 날카로운 맛은 젊은 몸에는 견딜 수 있지만 나이 든 조직에는 자극적이고 해로운 말산에서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내벽이 민감해지고 관절이 반응성이 강해지며 산을 중화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청사과 같은 간단한 것이 관절 통증을 미묘하게 악화시키고 근육 조임을 유발하며 심지어 밤에 다리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노화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과일 바구니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청사과는 달지 않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천연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속이나 잠자기 전에 단독으로 먹으면 이 당분은 작지만 반복적인 혈당 급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느린 인슐린 반응을 가진 어르신의 몸에는 아침에 다리의 염증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뻣뻣함이나 오후초의 허벅지의 무거움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과일에 대한 몸의 조용한 항의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무해해 보이는 음식을 포함한 작은 일상 습관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낳습니다. 청사과가 편안함과 이동성을 조용히 깎아내릴 수 있다면 훨씬 더 달콤하고 부드럽고 열대적이며 거의 모두가 사랑하는 과일은 어떨까요? 다음은 거의 디저트처럼 달콤한 과일로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7번째, 망고 설탕 폭탄입니다. 망고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습니다. 풍부한 황금빛, 과육, 부드러운 질감, 달콤한 향은 자연의 사탕 같죠. 어르신들에게는 상쾌하고 건강한 즐거움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화사한 외관 뒤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망고는 나이든 다리와 관절에 가장 해로운 과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에게 망고가 위험한 이유는 매우 높은 천연 당분 함량 때문입니다. 천연이라는 단어가 무해하게 들리지만 디저트든 익은 망고든 몸은 설탕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르신이 망고를 먹으면 혈당이 급등한 후 급락합니다. 이 오르내림은 피로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로 인해 순환이 손상된 하체의 근육과 관절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염증은 발가락의 화끈거림, 발목 주위의 부종 무릎에 조임 걷고 난 후 허벅지의 무거움으로 나타납니다. 신경 문제나 당뇨병 전 단계가 있다면 위험이 더 큽니다. 망고의 설탕은 신경병증을 악화시켜 발과 다리의 저림 마비 느린 치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과하게 먹기 쉽다는 점입니다. 망고는 가볍고 건강하게 느껴지지만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설탕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가공된 단맛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어를 뚫고 깨끗하게 먹고 있다고 믿는 동안 다리를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힘과 자립성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무해해 보이는 과일도 숨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과일이 다리를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올바른 과일은 치유와 지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나이든 다리와 관절을 진정으로 키워주는 과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리를 손상시키고 관절을 약화시키며 자유로운 이동을 줄이는 과일을 배운 후 자연스럽게 그럼 뭘 먹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희망이 돌아옵니다. 모든 과일이 해롭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가장 큰 동맹입니다. 올바른 과일은 몸을 키우는 것 이상을 합니다. 힘을 회복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삶을 이어가는 근육과 관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핵심은 설탕이 적고 순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한겸증 화합물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과일은 자연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입니다. 염증을 퇴치하고
특히 나이로 인해 순환이 약해지는 다리와 발에서 건강한 혈류를 지원하는 항산화제가 가득합니다. 더 달콤한 과일과 달리 혈당을 안정시켜 다리가 피로하고 무거워지는 급등과 급락을 피합니다. 그리고 체리가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요산을 줄여 관절 통증과 통풍, 어르신들에게 흔한 상태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량만으로도 무릎의 화끈거림이나 발가락의 뻣뻣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네, 과일이며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방해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관절을 안쪽에서 완충해 더 쉽게 덜 고통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파파야와 배도 잊지 마세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설탕이 적으며 순환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지속적인 영양을 제공하는 과일입니다. 이들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치유적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면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더 강한 걸음, 안정적인 균형, 밝은 아침으로 가는 여정의 동반자가 됩니다. 더 나은 움직임으로 가는 길은 더 많은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선택에서 시작되며 여러분은 첫걸음을 뗐습니다. 결론, 여전히 강하게 걷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개인적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한 가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깊이 생각합니다. 빠른 해결책이나 최신 트렌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 명확함, 단순히 몸뿐 아니라 삶의 경험에 말하는 지혜를 찾고 있죠. 그것은 또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힘, 자립성, 자유로운 움직임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수십 년을 살며 대부분보다 더 많은 계절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노화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주가 적입니다. 무시하는 작은 선택, 의심하지 않는 습관, 생각 없이 먹는 음식, 이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해를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전체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과일이 우리의 힘, 균형, 통증 없이 서는 편안함을 조용히 훔칠 수 있다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강력합니다. 지금 접시에 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과일, 모든 잎, 모든 습관은 여러분을 강화하거나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고 다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의 관리자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다리는 단순히 몸을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열정, 소중한 사람과 장소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나릅니다. 삶을 나릅니다. 90년을 살며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몸은 우리가 먹이는 것에 귀 기울이고 항상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하지는 않지만 항상 반응합니다. 해가 아닌 치유를 말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정지보다 움직임, 가정보다 인식, 루틴보다 지혜를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더 강하게 걷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교훈은 여러분이 완전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고 배운 한 가지와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